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수심이 대체로 낮으며 물 색깔이 탁하기 때문에 기뢰를 부설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어 벌어진 원산 상륙작전에서는 3,000여 발의 기뢰를 사용해 유엔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뢰의 효과를 확인한 북한군은 현재 수만 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사시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에 기뢰를 부설해 미 해병대와 한국군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며 나아가 남한의 항구를 봉쇄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과 소형 선박을 이용해 남한 해역에 기뢰를 부설하고 민간 선박이나 군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무역로를 봉쇄해 미군의 증원군과 군수 물자를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략을 파악한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소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로 미군이 사용하던 소해함을 공여받아오던 우리군은 1986년부터 최초의 국산 소해함 강경급을 6척 건조하였으며 이후 성능이 강화된 양양급 6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해함은 함 자체의 속도도 느리고 소해 작업도 여러가지 요인들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소해를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소해 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헬기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있었고 당시 거의 유일한 소해 헬기였던 MH-53이 시드래곤의 생산이 종료되면서 기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기존의 소해 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자 우리군은 본격적으로 소해 헬기 도입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9년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는 유럽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EH-101과 미국 시코르스키의 MH-60S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EH-101과 MH-60S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5톤과 10톤, 소해 장비 탑재수는 2기와 1기, 작전 시간은 4시간과 2시간 30분, 후방 램프 도어의 유무, 가격은 약 1,100억 원과 800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성능은 EH-101이 우수하고 가격은 MH-60S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군은 가격이 저렴한 MH-60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MH-60S를 8대 도입하고 여기에 장착할 소해 장비를 함께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해 장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시드래곤에서 운용하던 소해 장비가 MH-60S에 장착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컸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줄인 새로운 소해 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새로운 소해 장비는 AMCM으로 불리는데 그 구성은 견인식 기뢰 탐지 장비, 공중 기뢰 무력화 장비, 공중 레이저 기뢰 탐지 장비, 감응 소해 장비, 신속 공중 소해 시스템 이렇게 5가지입니다. AN/AQS-20A 견인식 기뢰 탐지 장비는 소나와 전자광학 센서를 이용해 전방과 측방, 수중에서 기뢰를 탐색하는 것이고 AN/ASQ-235 공중 기뢰 무력화 장비는 헬기에서 투하되어 탐색된 기뢰를 향해 접근한 후 와이어로 유도되는 어뢰를 발사해 기뢰를 파괴하는 장비입니다. AN/AES-1 공중 레이저 기뢰 탐지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수면 근처에 있는 부유 기뢰나 계류 기뢰를 탐지하는 것이고 AN/ALQ-220 감응 소해 장비는 선박과 유사한 엔진 소리를 발산해 해저에 위치하고 있는 감응 기뢰가 여기에 반응해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믹스 신속 공중 소해 시스템은 30mm 기관포를 발사해 기뢰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별히 탕환 주위에 가스 기포를 만들어 수중에서도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날개 안정 철갑 예광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해 장비들의 개발이 지체되거나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해 우리의 소해 헬기 도입 사업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해 헬기 도입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한국에서는 소해 헬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포항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안함의 침몰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건 초기에는 북한군이 기뢰를 이용해 공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경남 진해항에 위치한 소해함들을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해상교통로 차단을 시도할 때 울산과 부산, 여수 등 주로 남해의 항구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 예상하고 소해함들을 모두 진해항에 배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해함인 웅진함과 양양함이 즉시 출항을 실시했지만 준비 시간만 해도 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소해함의 특성상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사고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이틀이 소비되었습니다. 결국 해군은 소해함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평택항과 동해항에도 소해함을 배치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우리 군은 소해헬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북한군이 서해나 동해에서 기뢰 공격을 해왔을 때 소해헬기가 신속히 출동해 기뢰를 제거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해헬기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사이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었던 공중형 기뢰 대응 시스템이 완성되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뢰 대응 시스템이 개발되자 우리 군은 다시 소해헬기 선정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보에 오른 기종은 미국의 MH-60R 시호크와 국산 마리논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소해헬기로 계획되었던 MH-60S가 단종되자 새로운 MH-60R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원래 해상작전 헬기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여기에 소해 장비를 장착하면 소해 헬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시호크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해군은 2차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서 시호크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일 소해용으로 8대가 더 추가된다면 총 20대의 시호크를 보유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운용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마리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리논은 이미 해병대에 30여 대가 도입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해헬기 8대를 추가하면 운용비를 낮추고 부품 호환성과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총 9,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6년까지 시제기 1대를 제작하기로 했고 2030년에는 8대의 헬기를 도입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해헬기 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마리논 소해헬기가 장착할 장비로는 ALMDS,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와 AMNS, 공중형 기뢰 무능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은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OV 수중자율 기뢰 탐색 장비는 국내 기업 한화 시스템에서 연구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기뢰 탐색 장비는 자율적으로 기동하면서 스캔 소나를 활용해 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무인 이동체로 무인으로 운용되는 만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우선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고 국내 기업이 수상함에서 사용하는 AUV 개발에 우선 성공한 이후 소해 헬기용 AUV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해군은 차기 소해함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된 이 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되는 신형 소해함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 장착되는 기뢰 탐지 음탐기, 감응 기뢰 소해 장비, 무인 기뢰 처리기 등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차기 소해함이 실전 배치되고 마리논을 기반으로 한 소해 헬기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적의 기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대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마리논 소해 헬기였습니다.